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매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과학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좋아요. 저도 종종 이것에 도움 받긴 하는데 이걸 두고 도깨비 방망이, 산타클로스 머신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뭔지 짐작이 좀 가시나요? 도깨비 방망이라고 한 걸 보면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저는요. 박사님 살짝 어떠세요? 힌트가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역시.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로 손꼽히는 3D 프린팅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익숙한 듯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은 3D 프린팅의 세계로 이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재미있는 건 좋아하는데 별로 재미없는 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이창호라고 합니다. 이거 원장님께서도 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포의 연금술사가 되고 싶은 과학자 안전성평가연구소 강선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포의 연금술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강 박사님께서는 3D 프린팅 중에서도 3D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사실 원리는 3D 프린팅이랑 매우 똑같습니다. 3D 프린팅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잉크를 3차원으로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바이오 프린팅도 똑같이 3차원으로 쌓는데 바이오가 이제 세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프린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장기 같은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걸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기, 신체 조직을 지금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가능하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실질적으로 프린팅한 걸 사람한테 넣을 수는 없고요. 동물한테 실험을 해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원숭이한테 이식하는 실험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인공 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약물 스크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피부나 아니면 심장, 신장 같은 다양한 장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예,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도 네. 오늘 상상 그 이상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원 박사님 그리고 창현 씨 두 분은 3D 프린터 사용해 보셨어요, 실제로? 저는 대학 와서 생각보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창업을 좀 하려는 친구들이나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3D 프린터를 교육시켜주고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본인이 이제 간단한 모델 같은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게 좀 실습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친숙합니다. 역시 박사님도 저는 연구소에서 인체 장기를 세포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인체 장기를 3D로 모델링해서 혈관을 플라스틱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출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네. 두 분은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한때요, 3D 프린팅이 좀 붐이 일었다가 언젠가부터 좀 인기가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하고 3D 프린팅 하면 주로 플라스틱 소재, 우리 창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시제품 모형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시작은 역시 플라스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81년도에 그 일본 나고야 공업 연구소 히데오 코다마라고 하시는 분이 감광수지라고 해서 빛을 받으면 딱딱해지는 그런 수지를 갖고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됐던 건 시작품 제작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시작품이라는 것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가볍게 프로토타입 만들어 보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그걸 네. 갖다가 CAD상에서, 그러니까 그 화면상에서만 봤을 때 별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맞아. 그걸 실제로 보면 차이가 맞아요. 느끼죠. 만들어 그래야 봐야지만 알거든요. 예,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시작품 제작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초기 시장은 플라스틱이 주도를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 시장을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생체 재료라든가 이런 지금 굉장히 다양한 특히 금속이 2000년도 들어와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50대 50 정도? 예. 예, 플라스틱하고 메탈의 비중이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추세는 어떠냐면 금속이 점점 더 좀 시장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방금 이창호 박사님께서 이 3D 프린팅이 정말 다방면에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활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D 프린팅의 능력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궁금해지셨죠? 그래서 제가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를 통해서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잡학사전 때 이 박사님의 고유의 이 사진을 보내는 제스처, 오늘 한 번만 빌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시나요? 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게요. 너무 탐나가지고 네. 오늘만큼은 제가 한번 하루 빌려보도록 빌려드리겠습니다. 잘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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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사진 도착하셨나요? 이제 어색하긴 하지만 들어왔니다. 아, 이게 가만히 있어도 오는군요. 네. 역시 또 잘 받으셨네요. 네. 자, 사진 혹시 보시면 총 4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네, 스테이크,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고요. 그리고 모형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화려한 드레스. 와. 세 번째는 우리가 맨날 보는 치약. 그리고 마지막은 엄청 거대한 집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3가지는 3D 프린터로 만들었고 하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3D 프린터로 만들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3가지나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하. 아닌 것. 정원. 3번 치약이 네. 진짜 치약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고 네. 드레스 가능할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가 만든 고유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네. 양산하기 전에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집도 3D 프린터로 제작 가능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네. 네. 날카로운 추리셨는데요. 강선훈 박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우와. 아마 3D 프린터가 모양을 그대로 잘 이렇게 따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쉽게 치약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번 스테이크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 업체에서 만든 콩단백질로 만든 고기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콩단백질로 많이 고기 드셔보셨을 건데 네. 가장 아쉬웠던 점이 식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고기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그 근육을 씹는 느낌이 근육과 있잖아요. 지방.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3D 프린터로 하면 이제 콩단백질을 잉크로 만들어서 그대로 섬유 다발처럼 프린트를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 식물성 기름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블링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이랑 식감이 아주 굉장히 진짜 고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유럽까지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는요. 그 실제로 모델이 입었던 갈라쇼에서 입었던 드레스인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좀 예쁜 장미가 피어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
그 장미꽃은 이렇게 21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굴곡이 실제로 장미잎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이렇게 굴곡진 모양까지도 이제 그대로 잘 모사가 되어져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한 250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이 안에는 이제 티타늄 보형물이 이렇게 사람 몸에 딱 맞게끔 해서 교정을 해야 하잖아요. 요거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밀한 작업도 가능하네요. 네, 이게 3D 프린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요, 그런데 박사님, 이게 스테이크나 옷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니까 상상이 가는데 이 집은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네. 작년이네요. 2021년도에서 뉴욕에서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집을 갖다 3D 프린팅으로 했다고 하는데 100% 3D 프린팅으로 한 건 아닐 거고요. 그 골조나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하고 기존의 그 집 짓는 공정화구를 갖다 좀 이렇게 거기도 융합을 한 것 같습니다. 융합을 해서 지었는데 그 건축 기간이 대략 한 3배 정도 빨라졌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그 금액 면에서는 지금 한 70% 정도를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미국이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할 적에 그 프린팅을 하는 건 대략 이틀이었는데 그 이제 어마무시한 그 프린터를 갖다가 이제 셋업을 하는데 한 6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일 정도. 그러니까 프린팅하는 시간보다 프린터를 셋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프린터 자체도 크겠네요. 그럼요. 집보다 엄청나게 커야 크게. 됩니다. 일단. 예. 그래서 아니면 이제 모듈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요즘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저께인가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D 프린팅으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멘트로만 짓다 보니까 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은 다음에 시멘트가 굳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철근을 갖다 박아갖고 뭐 한다든가 하여간 융합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집을 갖다 이제 짓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을 앞서 제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소개했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의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기심 돋보기 오늘 더 좋았던 게 스테이크까지 만들 줄이야.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과연 3D 프린터는 어떤 원리, 어떤 기술로 그것이 작동하는 걸까요? 3D 프린팅을 많은 분들이 하나의 기술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재료마다 굉장히 다른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그렇겠네요. 뭐라고 하나를 갖다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일단 플라스틱에서 제일 많이 쓰는 FDM 방식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자기 만들어 보셨나요? 도자기 만들 때 어떻게 보면 도자기 그 얇은 그 봉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붙여나가는 방식인데 그걸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든 게 FDM 방식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앞에 보시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PBF 방식이라는 것과 DED 방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DED 방법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고출력의 레이저를 갖다 집광을 시키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냐면 메탈을 녹일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융점의 온도가 메탈의 융점, 그러니까 10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거기가 액체 상태가 돼요. 용융풀이 됩니다. 거기다 메탈 파우더를 계속 뿌려갖고 아까 FDM 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형상으로 2차원을 계속 그려나가는 방식이고요.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하는 방식은 메탈 파우더를 갖다가 굉장히 고운 분말, 금속 분말을 얇게 펴니다. 얇게 펴고요. 그 다음에는 2차원 레이저 프린터하고 똑같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가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그 갈바노 미러라고 해서 2차원적으로 레이저를 꺾어주는 그런 미러가 있는데 그 미러를 통해서 2차원적으로 그림을 갖다가 레이어로 계속 그려나가거든요. 쌓아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가 맞은 부분이 그냥 있질 않고요. 고출력 레이저 역시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메탈이 녹아서 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계속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서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어머님들이 감자 써시죠? 채 썰 때. 그거 하나씩 썰 때 그 두께를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고요. 걔를 그대로 모으면 감자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위아래만 붙이면 되는데 그걸 레이저로 붙이셨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확 와닿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3D 프린팅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제작자가 자신만의 원하는 맞춤형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그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해진 규격이나 아니면 그런 모양 같은 게 정해지지 않은 그런 제품 같은 거를 만들 때 가장 용이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세포를 배양하다가 보면은 세포 배양하는 이렇게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도구들을 새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대량 생산하기 전에 한번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3D 프린팅 업체에 이 3D 도면만 갖다 주면 이제 바로 만들어 주는데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요. 아무래도 또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고 대중화되면 집집마다 3D 프린터기 하나씩 갖다 놓고 나한테 꼭 맞는 거, 꼭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씩 만들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한테 딱 맞는 안경. 그리고 발이 짝짝이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발도 만들어서 신고. 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기 취향에 맞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쓴다. 안경 말씀하셨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안경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안경 프린팅할 수 있는 잉크 사러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밀키트 팔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랑 같이 잉크랑 같이 이렇게 사서 쓰는 네네네.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만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금속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 대행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집에다가 프린터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는 플라스틱은 가능할 건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십억을 호가합니다. 그걸 집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겠죠. 어렵네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내가 디자인을 해갖고 프린팅 서비스하는 업체에다 보내면 그게 택배로 옵니다. 꼭 네. 집안에 그 메탈 프린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제가 저만의 안경을 갖고 싶은데 이 도면은 어쨌든 만들어서 서비스 업체에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 도면을 직접 3D로 만들기에는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자인 하우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3D CAD를 갖다가 좀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요. 또한 더 큰 거는 CAD나 이런 쪽 회사에서 지금 포토샵이나 우리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조금만 배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어렵지 않게 기본 모델을 주고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자기 형태는 있는데 사이즈를 갖다 쉽게 조정한달지 이런 것들을 갖다 라이브러리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 (3D) 프린팅 중에서도 이창우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분야가 금속 3D 프린팅이잖아요.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라고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금속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특히 우주 항공 쪽에서 굉장히 성능 향상이 획기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금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성능 향상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성능 향상이라는 건 10%, 20% 이 정도가 아니고요. 3배, 4배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엄청난 거거든요. 성능 향상을 갖다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우주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3D 프린팅으로 부품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엔진 분사구 쪽인데 거기 보시면은 홀 같은 게 좀 뚫려져 있죠. 네. 예, 홀이 많죠. 네. 거기 분사열이 굉장히 고열인데 그 고열을 갖다 식히기 위해서 그 옆에 그런 라인을 통해서 냉각수나 냉각 공기가 나가서 고열이 돼도 저쪽이 녹지 않게끔 그렇게 특수하게,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금속입니다. 오. 근데 굉장히 가볍죠. 네, 금속이라기에는 저도 한번, 네. 저는 웨하스 과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 비슷해요. 네. 저렇게 오. 저렇게 오. 구조를 만들면 가볍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저 가벼운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요. 하니컴 구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허니콤 네. 구조? 벌집. 예, 벌집 네. 구조. 그게 벌집 구조로 만들게 되면 가볍지만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저렇게 허니콤 구조라든가 저런 특수한 구조를 만들게 되면 가벼우면서도 강한 그런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무게가 절반으로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연비가 확 올라가겠죠. 네, 네.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금속 3D 프린팅이고요. 여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저게 그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을 모사한 건데요. 저런 형상 자체를 갖다 쓰게 되면은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간섭은 없고 표면적이 넓어지는데 저걸 어디다 쓰느냐 하면 고성능 열교환기라는 데 써요. 열교환기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에어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계속 냉매가 도는데 냉매가 밖으로 새지는 않는데 공기가 차가워져서 밖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열 교환한다고 하거든요. 열 교환이 되려면은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예. 그런데 저걸 갖다가 3D 프린팅 말고 다른 기술로는 저렇게 복잡한 그 표면이 저렇게 복잡한 형상을 갖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으면서 표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열 교환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 성능을 갖다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저기 지금 색깔이 다른 저게 구리거든요. 네. 저거는 어디다 쓸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게 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터. 예, 모터를 갖다 저렇게 만들게 되면 효율이 향상이 돼요.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니 뭐니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고 나를 수 있는 그런 비히클 같은 경우에도 모터의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럴 때 저렇게 만들면 굉장히 모터 효율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장거리를 갖다가 보낸다 할지 빠르게 보낸다 할지 뭐 이런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 때 금속 3D 프린팅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 3D 프린팅도 이 활용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떤 쪽을 연구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3D 프린팅을 연구한다기보다도 네. 3D 프린팅을 하는 장비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 얘를 갖다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팅 장비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금속 3D 프린팅에는 DED 방법하고 PBF 방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고요. 그 박사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 이용한 3D 프린터는 뭔가 가정에 하나씩 놓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스케일인데 이 금속 프린팅은 딱 얘기 들어봤을 때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대략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PBF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싼 게 한 5억 정도 하고요. 좀 비싼 거는 20억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집보다 비쌀 수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금속 3D 프린팅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이제는 바이오 3D 프린팅 얘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숨겨진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창우 박사님께서 3D 프린팅의 그 가장 대중화된 출력 원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층층이 쌓여 올리는 FDM 기억나시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적층 제조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미국 항공기 엔지니어 스콧 크럼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FDM 기술을 고안해낸 계기가 1988년이었는데요. 딸이 가지고 놀 개구리 장난감을 만들다가 이것을 보고 3D 프린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장난감, 뭐 만들기 숙제 같은 걸 할 때 이걸 쓰더라고요. 아, 창현. 네, 네. 찰흙입니다. 아닙니다. 아, 개구리 장난감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구리 이렇게 점프하는 거랑 힌트 관련이 드릴까요? 있을까요? 힌트 드릴까요? 개구리랑 관련이 없고 뭔가를 붙이는 건데 총 모양이에요. 글루건. 맞습니다. 글루건? 네, 글루건. 음. 글루건 이렇게 쭉 누르면 뭐가 쭉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저도 글루건을 진짜 많이 써봤는데 그런 네. 생각은 잘 안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이들도 쓰는 그 접착용으로 쓰는 이 글루건을 보고 어떻게 3D 프린팅 기술을 떠올렸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스콧 크럼프는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장난감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글루건은 안에 열이 나잖아요. 이 안에 이제 폴리에틸렌이라는 수지랑이 우리 양초 만들잖아요. 파라핀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파라핀을 넣어서 이렇게 녹인 다음에 하나씩 쌓는 방법으로 이제 그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FDM 방식의 그 최초가 되어지고요. 그 이듬해 특허도 출원을 하고요. 회사도 창립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사실은 별로 벌지 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네. 좀 뭐 그때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크기 자체가 웬만한 집 양쪽 문 냉장고만 했고요. 아, 가격은 25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억 가까이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스콧 크럼프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절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굴까요? 그분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도에 연두교서에서 3D 프린팅을 얘기를 하면서 키워드를 던졌군요. 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1등 공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트라타시스라는 그 회사가 그 엄청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가 한때는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의 반을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네네. 대단하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야, 딸을 위한 정성으로 3D 프린팅 원리도 발견하고 회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기술을 주고 있는데요. 2014년 정도로 다시 가볼까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사용한 이후 그곳에서는 계속 필수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곳은 어딜까요? 에이, 이걸 어떻게 맞춰요? 힌트 좀만 더 주세요. 네. 지구 너무 넓습니다. 맞아요. 지구가 너무 넓죠? 네. 더 높이 올라가야죠. 아, 정답. 우주정거장.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까 그 우주 항공 산업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사실은 우주 산업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다 말씀을 많이 하셨었죠. 야, 3D 프린팅 기술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갔어요. 맨 처음에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도깨비 방망이 머신, 네, 산타클로스 머신이라고 머신이었습니다. 했죠. 그거에 기인하는 건데 3D 프린팅이 가장 큰 장점이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로. 그게 중요하죠. 예. 다른 부품들,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장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3대, 4대 장비가 꾸려져야지 부품을 하나 만드는데 3D 프린팅은 한 대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FDM 방식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FDM 방식의 플라스틱 3D 프린터는 작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품을 도면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올라가는 데는 가장 좋은 장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 달에 12월 달 하면 생각나시는 큰 행사가 뭐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주정거장에 3D 프린터를 나사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야. 근데 우주정거장은 지구랑 환경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또 재료 공급도 어렵고 이 3D 프린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잘 쓸 수가 있나요? 우주정거장하고 지상하고 가장 큰 차이가 중력 차이일 텐데요. 네. FDM 방식은 그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그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부품을 프린팅 영역 안에 있는 부품 정도라고 하면 프린팅해서 뭐 개보수를 한달지 아니면 신규 부품으로 갈아 낀달지 뭐 이런 게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구가 너무 좁아서 네. 우주에서까지 활약을 펼치는 3D 프린터 기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곳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을지 더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정원의 잠박사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강선웅 박사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저게 된다고?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3D 바이오 프린팅이었던 것 같아요. 3D 프린터로 인공 뼈 만들어서 이식도 하고 또 맞춤형 의수라든지 의족 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순수 티타늄으로 발목뼈를 재생한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 4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국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아직 한 번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수술을 성공하기 위해 3D 프린팅으로 미리 40~50개의 인공뼈를 만들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수술은 불과 2시간여 만에 성공해 환자의 고통을 크게 줄였고 후유증도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재해 근로자와 교통사고 환자들의 발목 관절 치료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3D 바이오 프린팅인 거죠. 네. 3D 바이오 프린팅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용어를 좀 약간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 연구가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이렇게 과제가 시작되어졌더라고요. 보면은 뭐 사람들이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공뼈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청기 같은 이런 것들은요. 3D 바이오 프린팅이 아니라 3D 의료용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넣어서 살아있는 장기를 만드는 것들을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용어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거는 세포가 연관이 돼야지 바이오 프린팅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의 이제 그 원리를 살펴보면요. 3D 프린팅이랑 똑같은데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제 바이오 잉크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바이오 잉크는 우리 몸속에서 살아있는 세포 있잖아요. 그 세포를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장기를 만드는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는 게 3D 바이오 프린팅이고요. 아까 3D 의료용 프린팅을 말씀드렸는데 3D 의료용 프린팅은 일반적으로 금속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체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크기나 형상 같은 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다시 우리 몸속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조 장치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 얘기하고요. 약간 평가하는 스타일도 좀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의료용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나온 거는 그 세포 치료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몸 안에 넣는 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속이 이제 37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도 이제 37도가 넘어가면 안 되거나 아니 37도보다 좀 낮으면 이제 세포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37도를 좀 유지를 해야 하고요. 또 어려운 점이 보면은 우리 몸속은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도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세포 하나하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제 오염이 되어줘도 아주 큰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 환경 자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은 알아서 소화가 되어지면서 모든 장기에 이제 골고루 퍼지잖아요. 혈관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린팅하는 거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꼭 원하는 밥을 줘야 되는데 이제 원하는 밥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원하는 밥과 그다음에 안에까지도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구성하는 게 가장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요 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강연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틈새 강연 강선우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3D 프린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의료용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석고 깁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이거 플라스틱으로 바로 그때 찍어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 위에다가 깁스를 해서 이 깁스를 만드는데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샴쌍둥이랑 3D 프린팅이랑 별로 이렇게 연관이 전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데요. 이 샴쌍둥이를 보면은 MRI나 CT로 잘 찍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프린팅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분리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수술을 한 다음에 직접 수술을 해서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이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활용하는데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 프린팅은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모양을 그대로 뜰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단면이 아주 일정한 모양이 아니라 모양이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뼈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삽입해서 이식하는 뼈를 삽입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뼈를 4분의 1로 축소한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사람의 뼈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식하는 데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의료용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 잉크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오 잉크가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액체 같은데 점성이 있는 액체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콜라겐 잘 아시잖아요. 우리 먹는 콜라겐. 요 화장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랑 매우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세포를 섞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어떤 적절한 환경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샘플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공 피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는 게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런 혈관을 만들어서 이 시간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부작용이나 그런 거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많은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람한테 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한테 하는데요. 첫 번째가 면역 반응이죠. 이 세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를 쓰면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성에 관련된 기능이 제대로 하냐라는 거거든요. 우리 혈관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압력이 낮아져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혈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칫 잘못 만들어지면 또 다시 혈전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을 얼마나 보완을 할 거냐라는 것과 이런 우리 몸이 갖고 있어야 하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구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면역 반응과 같은 것들이 좀 없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바이오 잉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프린팅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잉크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잉크 말고도 중요한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기계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제 피부를 직접 환부에다가 영화처럼 이렇게 프린팅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면 영상을 얼마나 이렇게 빨리 스캔해서 내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프린팅을 하냐라는 이런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프린팅에서는 이런 바이오 잉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혼합되어져서 같이 동시에 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린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바이오 프린팅에 대한 예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미 그 방광 같은 걸 만들어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포를 직접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그 기계가 잡아가지고 하나씩 프린팅하는 이제
프린팅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인공 간 같은 거 있잖아요. 간을 실질적으로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모델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아까 이 박사님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넓히는 그런 공정으로도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독성을 해독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혈액으로부터 이제 가장 많이 세포가 혈액을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열하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게끔 3D 프린팅으로 조절을 해서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데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신장 같은 다양한 장기를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도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2%라는 게 생길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3D 프린팅이 제조업의 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스타트업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3D 프린팅 기술이 여기까지 진화했다는데 놀라운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3D 프린팅을 하지만 사실 세포는 굉장히 다루기 힘든 분야 같은데요. 강 박사님 어떠세요? 네. 어렵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다 보니까 꼭 살려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요. 좀 약간 어려운데요. 아마 그냥 일반 프린팅이랑 좀 다른 게 일반 프린팅은 딱 그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물건 활용하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근데 3D 프린팅은 살아있는 세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세포도 우리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세포도 그런 영양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양분이 서로 이렇게 다른 세포를 배양할 때는 어떤 세포 하나에 맞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해야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쌍둥이 키우면 한 명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가끔 강아지 보고 얘기하거든요. 넌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사니? 행복하니? 만족하니? 이런 물어보는데요. 세포랑 대화할 수 있으면 세포한테도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저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요즘은 실험을 딱 한 다음에요. 제발 이번에는 살아서 내가 원하는 조직 좀 잘 만들어줘라고 이제 가끔 기도도 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또 열심히 연구하시는 박사님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 덕분에 3D 바이오 프린팅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현재 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아까 강연에서는 동물 실험을 토대로 조직이나 뭐 장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좀 성공률이 높은 편인지. 사실 성공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대부분 성공한 것만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실패했는지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 영역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약물을 개발할 때 반드시 사람한테 쓰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독성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물이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형태도 다르고 세포도 다르고 종도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독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3D 프린팅은 사람의 세포를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인공장기, 사람의 장기처럼 똑같이 만드는 다음에 여기를 약물을 스크리닝 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50세 시대, 200세 시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예전 미국 드라마에 나왔던 소머즈나 600만 불의 사나이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걸 아세요? 저는 당연히 아는데. 네네네. 네. 저도 옛날에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은 굉장히 특출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특출난 신체 능력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뭐 유전자의 세포를 따로 빼와서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 약간 슈퍼 인간
이렇게 좀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까요? 아, 네. 그 말씀 들으니까요. 그 생각나는 게, 아,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부분 연구들은 질환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주 최근 연구예요. 아주 최근에 우리나라에 휴먼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울트라한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오감 있잖아요. 감각이 더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되어지는 연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D 프린팅도 이런 감각 센서를 어떻게 그 조합을 할 거냐라는 거랑 근육 같은 걸 어떻게 배열해서 만들 거냐라는 이런 연구를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나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울트라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늙고 병든 장기를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장기로 교체를 한다든지 또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으로 달에 집을 지어서 사는 그런 날도 언젠가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짧게 좀 남겨주실까요? 제가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3D 프린팅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은 아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그 가능성을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만들어 드릴 지금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3D 프린팅을 직접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활용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활용하다 보니까요. 이 기술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세포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협력해가지고 좋은 기술이 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체독성 평가법을 잘 개발해서요. 국민 건강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놀라운 3D 프린팅의 세계로 떠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원 박사님, 네. 한 줄 정리해 주실 시간이에요. 3D 프린팅은 뭔가요? 3D 프린팅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산타의 굴뚝 없는 공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박사님들의 답변과 네. 융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미래 기술로 꼽히던 3D 프린팅이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I can change the way